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자 김다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바로 갑질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혹시 갑질 당해보신이 아닌 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떤 갑질 해보셨나요?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과연 갑질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제가 오늘 여기 이곳에서 갑질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살기 좋다는 호주에서 5년 넘게 살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왜 한국에 자꾸 와서 살려고 하는지, 한국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나라는 너무나도 심심하고 지루하고 제발 바람 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 나라 언어만 제대로 구사할 줄 알면 일자리가 없어 직장을 못 구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대학 학비 걱정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블루컬러라고 무시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낮은 임금이나 알바비를 떼어먹혀 마음고생하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들은 밖에서 편한 친구이자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회식은 업무 시간에 간단하게 펍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였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된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내 나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쓰신 할아버지께선 금방이라도 부셔질 것 같은 낡은 리어카 위에 폐지들을 가득 싣고 힘겹게 도로 위를 걷고 계셨습니다. 길거리에선 비정규직 철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대학생 후배들은 학자금 대출과 스펙 쌓기에 자는 시간, 먹는 것까지도 아껴서 소리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마저 사교육 시스템에 완벽히 최적화되어 저보다 더 바쁜 7살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혹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갑질에 대한 연관성을 느끼셨습니까?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호주라는 나라에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몇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살고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갑질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주차 정리하다 무릎도 꿇어야 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안에서는 땅콩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청소하면서 어두운 밤에 불을 켰다는 이유로 온갖 동물욕은 다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런 갑질은 TV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길거리, 은행, 병원, 음식점 등등등 어디를 우리가 가더라도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체면, 혹은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 차가 조금 더 크니까, 내 직급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니 그것들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갑질이 있다면 방관이 있습니다. 내가 더 어리니까, 학년이 낮으니까, 직급이 낮으니까, 내 차가 작으니까, 내 집이 작으니까, 혹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봤으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른 채 그냥 지나가시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피폐한 이 일상은 갑질뿐만이 아니라 방관과 함께 어우러져 끊임없이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비인륜적인 특정 갑질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여 그런 갑질인들에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절박하니까, 우리 가족 생계를 위해, 미래 내 꿈을 위해 온갖 폭언과 압박에 시달리면서 마음속에 참을인자 적어도 30번 이상 써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헌법에 쓰여있는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던 권력은 온데간데 없고, 과연 지금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학교, 직장,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억제 속의 부당함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만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있는 이 자리, 낭떠러지조차 없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온갖 사회 부조리들을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욕심 더 부렸습니다. 명함 내밀기 바빴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도 일부러 못 본 척했습니다.
부당함에 지쳐 정당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소신 발언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하며 무시했고 그들을 바보 같다 한심하다 비난했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혹시 나에게 무언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저 스스로에 대한 방관이자 사회에 대한 갑질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두려움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갑질과 방관이 만무하는 난장판이 된 건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 나부터 문제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극히 비겁했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여기저기에서 부당한 일들을 묵과했으며 이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 마땅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니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 주민들과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서로를 격려해주는 진솔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을 대할 때도 서로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저를 보며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그 벅찬 감정이란 제가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던 날 노란 병아리 옷 입고 운동장에 서 있었던 그런 설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어릴 적 꿈꾸던 나의 창창한 미래와 달콤한 캠퍼스 로망은 온데간데 없고 학비를 위해, 생계를 위해, 승진을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속여가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 우리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용기. 우리는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권력을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제는 충분히 용기를 가지셔도 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갑질을 보고 방관하지 않는 그런 용기. 설령 오늘 이 순간까지 갑질하셨더라도 이제는 그만하시고 타인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용기. 이제는 스스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부디 용기를 내어 행복해지십시오. 생각보다 세상은 아름답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의 얼굴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물결일지라도 그 움직임은 큰 파도가 되어 드넓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돛대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